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용칼 김용민입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국정농단 박근혜에 대한 뇌물죄 관련한 파기환송심 감옥에 갈지 말지를 결정할 그 재판을 코앞에 두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이 구도상으로 보면 진정성 제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진정성 제로라는 말은 듣기 싫어서인지 자신의 자녀에게 경영권을 세습하진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무노조 삼성 그 기틀과 원칙을 깨겠다.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아버지인 삼성 선대 회장 과연 그가 약속해놓고 지킨 것이 과연 있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뭐 줄잡아 한 20년 뒤에 일을 미리 이렇게 예고하는 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과 한마디 하고 입 씻고 혹은 뭐 변칙적인 세습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 우회적으로 노조 설립을 막는다든지 노조 활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조를 말살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무노조 원칙을 깨겠다라는 약속을 어겼을 경우 과연 누가 이재용을 질타할 수 있을지. 그때 가서 예컨대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감옥 가는 형을 피했단 말이에요. 그때 돼서 감옥에 도로 집어넣을 겁니까?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이재용의 약속,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너무나 환호환대하고 있습니다. 네, 환호환대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네, 이 나라 언론들의 반응이 곧 여론이다. 혹시 이재용 씨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용칼 이재용 어제 대국민 사과 내용 중점적으로 우선 다뤄보겠습니다. 광고부터 함께 하실까요? 네, 비타샵 그린 스무디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에 그린 스무디가 대박이 났습니다. 불과 2개월 만에 엄청난 감량을 한 15kg을 뺀 분의 증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린 스무디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HBYI님, 이재용 1968년생 52살, 최소한 3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요즘 뭐 100세 시대인데 이재용 씨가 뭐 20년 후에 경영권 세습을 논할 것 같진 않아요. 네. 한 30년 후의 이야기인데 30년 후에 약속을 어긴다고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지금이야 뭐든 감옥 가는 것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네. 자, 우리 정의 사도님 됐고 깜빵 가자 재용아 이런 글 올리셨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우리 김시윤님, 기덕이들은 광고가 밥이잖아요. 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김용민 TV도 광고가 밥이긴 합니다. 우리가 저 기덕이와는 달리 우리는 밥이 아니라 다이어트식이네요. 그래요. 자, 기덕이들은 광고가 밥이잖아요. 김시윤님 말씀. 네, 발 맞춰서 이 신문에 오늘자 이재용 관련한 기사 제목만 한번 뽑아왔습니다. 만나보실까요? 자, 바로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경영권 대물림하지 않겠다. 이게 탑입니다. 예. 그리고 노조 와해 재판 진행 중 준법위원회 권고 따라 무노조 경영 폐기. 예. 그러니까 이제 준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이재용이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노조에 대한 탄압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이재용의 말을 아주 의미 있게 의미 부여를 해가면서 띄우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또 사내 논란 뚫고 사과 회견. 그러니까 경영권 대물림을 약속하면 안 된다. 사내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재용이 이런 사내 논란을 뚫고
경영권 대물림을 하지 않겠다 약속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어요. 예. 한국일보는 또한 사과 회견조차 사내에서는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용이 그 논란을 뚫고 사과 회견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고개를 숙였다는 겁니다. 자, 한국일보는 또 오너 일가 기득권 내려놓고 삼성 성공 방정식 다시 쓰나. 예. 자, 그러면서 노동계의 실천이 중요하다. 삼성 노조와 성실 교섭 나서라. 이러면 왠지 좀 노동계가 이재용의 이런 약속을 일단 신뢰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잔뜩 풍기죠. 네, 노동계하고 뭔가 대화의 물꼬를 이재용이 주도적으로 뚫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용 사과 이끌어낸 준법감시위원회 위상 부각. 이 기사 제목을 보면은 이재용을 사과하게 만든 무릎 꿇린 준법감시위원회를 꽤 띄우는 것 같은데 준법감시위원회 만들라고 한 사람이 파기환송심 재판장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서는 이 기사를 만약 본다면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네. 내가 준법감시위원회 만들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재용이 말을 잘 들어서 준법감시위원회 만들었고 준법감시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사과를 했구만. 이재용 잘했어. 아주 훌륭한데 이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느낌이 확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일보 기사는 드러내놓고 요구하진 않지만 이재용 구속시키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네. 이따위 신문입니다. 한국일보가. 네. 오늘 한국일보의 이 기사도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의 눈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링크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한국일보에 그 진중권이 칼럼이 실렸어요. 진중권이 칼럼. 진중권의 트루스 오디세이. 지식인의 죽음이라는 벌써 17번째 글을 썼는데 어용자처하고 권력 쫓고 진짜 지식인 멸종시대. 이게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2019 작가선언, 특히 김훈 작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 언제부터인가 지식인이란 말을 듣기 힘들어졌다. 왜 그럴까? 간단하다. 실제로 지식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제 계급의 이익을 떠나 보편적 가치 위에서 민중을 위해 발언하던 지식인은 사라졌다. 물론 아직 지식인을 자처하는 이들이 덜어 남아있긴 하다. 이 혹독한 빙하기에 그들만 살아남는 데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었다. 즉 이마에 어용이라는 글자를 써붙이는 것이다. 오늘날 어용 아닌 지식인은 거의 멸종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김훈 얘기 잘못했는데 김훈을 뺀 나머지는 다 가짜 지식인이다. 이게 이제 진중권의 주장이에요. 김훈을 갑자기 왜 띄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명분 없는 비례 위성 정당 만들고 지역 차별적 발언도 서슴지 않아. 진정한 앙가 주망 완전히 사라져. 이런 글의 내용을 소제목으로 달았는데요. 아마도 여기 보니까 전우용이 대구 시민을 향해서 망언을 퍼부었다. 시인 김정난도 망언을 퍼부었다. 그러니까 김정난, 전우용을 비난하고 있어요. 우희종 교수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만들어 바쳤다. 이러면서 우희종, 김정난, 전우용을 비난하고 있고 또 그 2019 작가선언의 모습을 드러낸 저분이 누군가요? 황석영 작가 모습 보이고요. 안도현 시인도 모습을 보이는데 이들이 다 가짜 지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척척석사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삼성한테 이쁨을 받고 삼성 광고를 받기 위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기사, 이재용 띄워주기 기사를 싣고 있는 이 신문은 한국일보는 어때요? 같은 날에 당신 칼럼하고 이런 기사가 함께 실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일보는 당신의 지식인 비판을 실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신문인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척척이가 보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진국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세상 어떤 지식인이 검찰을 지지하고 옹호합니까? 대표적으로 절대 권한을 갖고 있는
그래서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들어 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대표적 적폐 집단 검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옹호하고 자빠졌지? 세상에 어떤 지식인이 할 일이 없어서 검찰을 두둔하고 자빠졌나? 네가 무슨 지식인을 비난하니? 로즈마리님, 뭐래도 진중권 그대보다 100배 만배 낫다. 별 걱정을 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유경화님, 감히 네가 전우용을 논할 가치가 있는가? 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YJCB님, 진석사 그냥 무시해 주세요. 어처구니 없네. 이런 말을 했고요. 강민성님, 진중권은 점점 사람이기를 포기하는구나.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 지식인이 많이 죽었다고 하죠. 네, 뭐 그 부분 일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죽은 사람, 제일 먼저 염을 쳐서 무덤에 보낸 사람은 진중권 자신입니다. 예, 그럼 분명 말은 뭐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자, 한국에 일단 한국일보의 이런 쓰레기 기사들만 보게 되면은 정말 참 눈과 귀를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일보가 어떤 신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광고 자본이라면은 네. 하나님으로 보시는 집단이에요. 자기들한테 별 영양가가 없다 판단되면은 그때부터 그들을 상대로 언론의 기능을 발휘하는 선택적 정의의 대표적인 표본이 바로 한국일보입니다. 지들 입맛에 맞다고 이런 퇴물 논쟁을 들여다가 한 면을 다 헌납하고, 네. 그래요. 백색 소음이네요. 차라리 백지를 냈으면 더 나을 뻔했습니다. 한국일보. 네. 자, 한국일보 이런 정신 나간 기사 말고요. 한겨레 경향 그래도 삼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결기가 살아 있어요. 네. 한겨레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한겨레 사설 내용인데요. 다짐 뒷받침할 쇄신책 안 보이는 이재용 사과 이런 제목인데요. 삼성은 지난 3년 반 동안 경영권 승계 및 문호조 경영과 관련해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그렇죠. 현재 크게 두 가지 재판인데요. 세부적으로 나눠보게 되면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의혹이 하나 있고, 국정농단 세력, 박근혜 세력에 대한 뇌물 공여,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의혹, 그리고 노조 파괴 사건이 이제 줄을 이었는데, 특히 지금 이재용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재판입니다. 바로 말씀드린 대로 삼성물산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의혹 더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의혹, 요게 한 묶음이고,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뇌물 공여. 사실 뭐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다 이재용이 부당하게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데서 비롯된 것인데요. 자, 그런 점에서 그룹 총수가 직접 국민 앞에서 사과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과 안 한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갈림길에 선 자기가 감옥 가느냐 마느냐, 지금 두 가지 기로에 선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것은 그다지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그다지가 없는 게 아니라 거의 0%입니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한겨레 사설은 이재용 부회장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책임인정,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구제와 같은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최선의 조처를 찾아볼 수 없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수준의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다짐이 반복됐다라고 했습니다. 또 제 아이들에게는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는 약속은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10년, 20년 뒤, 어떤 분들은 또 30년 뒤라고 얘기하는데 한참 후의 일이어서 당장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참여연대 등은 일제히 말뿐인 사과다 이렇게 지적했다. 사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권 승계의 경우 재판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리한 합병으로 수조 원의 이익을 얻은 이재용 부회장이 억울하게 당한 삼성물산 일반 주주와 국민연금의 피해 구제를 외면한 것은 명분이 없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도 손해봤어요. 우리 이재용 때문에. 우리의 이득이 박탈당해서 이재용에게 수조 원의 이익으로 돌아간 겁니다. 돈을 내놔야지, 수조 원을. 최소한 그 돈을 내놔야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렇잖아요.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의 범죄를 없는 걸로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솔직히 이재용이가 감옥 밖에 있으면 처벌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벌금 뭐 지주머니에서 나가나? 그것도 그 뭐 나간다고 한들 그 벌금 액수가 이재용에게 뭐 치명적입니까? 감옥에 없으면은 감옥에 안 들어가면은 무죄나 다름없어요. 이재용한테는. 아니 이재용의 그 뭐 전과가 무슨 이재용 앞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발목을 잡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감옥 안 들어가면 말짱도루묵이에요. 근데 지금 이재용의 지킬지 안 지킬지 확인이 안 되는 약속만으로 그에게 풀어준다? 이재용에게 그냥 무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해요. 이미 할아버지 때부터 이재용 할아버지 때부터 삼성의 거짓말은 뭐 입버릇처럼 되어온 것입니다. 삼성이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환골 탈퇴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이 보기에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사과를 권고하며 제시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조건이 충족했는지도 의문이다. 삼성은 2005년 삼성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 2008년 비자금 의혹 사건 등 대형 비리가 터질 때마다 총수 또는 2인자가 실망시켜서 죄송하다라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흐지부지되고 유사 사건이 재발돼 지탄을 받았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하지 말고 감옥 갔다 오면 됩니다. 감옥 갔다 오면은 약속 안 해도 다시는 그런 짓 못 저질러요. 가장 확실한 삼성 비리 근절책은 총수가 감옥 갔다 오는 겁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재벌 회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감옥 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감옥 다녀오신 분들은 다 얘기하더라고요. 또 가고 싶지 않은 곳이가 바로 감옥이라고. 예. 삼성이 뭐 많은 걸 만들어냅니다만 삼성표 사과는 먹지 않습니다. 김시윤님 말씀처럼. 네. 많은 삼성 제품이 있지만 삼성표 사과는 저희는 소비하지 않아요. 네. 감옥에 갔다 와야 합니다. 자, 이제 이어져 이재용의 사과는 결국 나 감옥 보내지 마세요. 이런 몸부림인데 이 몸부림이 과연 통할까? 경향신문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말씀드렸죠. 두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두 가지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이재용을 둘러싸고 하나가 바로 삼바 수사고 하나가 바로 국정농단 재판인데요. 국정농단 재판은 많이 진행이 돼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재용 감옥 가야 한다 이건데 2심에서 감옥 안 가도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잖아요. 근데 3심 가서 엎어져 가지고 감옥 보내야 한다. 그래서 이게 3심에서 도로 2심으로 왔습니다. 2심에서 그야말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은 감옥에 가야 마땅한데 2심에서 그런 판결을 내릴지 그 이야기도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바 수사 이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 단계거든요. 검찰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발표에 대한 별도 입장은 없다. 수사 의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난해 수사에 관여했던 검찰 관계자도 사과는 사과, 수사는 수사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사를 지휘하는 이복현 경제범죄 형사부장이 과거부터 수사를 이어온 만큼 자발적으로 수사 일정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요. 뭐 믿을 수 있는 집단이어야죠. 그러나 뭐 하여튼 검찰이 지금까지 뭐 제대로 수사를 해왔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이 논란이 된 점은 사과했지만 경영권 승계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지는 않았다. 향후 검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 경영권을 승계 이전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참 모든 걸 다 사과한 것 같지만 기술적으로 자기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재용이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가 그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지금 방금 얘기했고 또 하나 바로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어제 사과가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양형이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과를 권고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시민사회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 도입은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자, 정준영 재판장, 이명박을 구속시켰는데 아차 나의 실수 이러면서 또 풀어줬어요. 이명박을. 와, 이 정준영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 지난해 10월에 미국의 연방 양형 지침서 8장을 모티브로 한 준법감시 제도 도입을 처음 거론했는데 아니 우리 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게 이재용 개인 비리지 삼성의 조직적 기업적 범죄는 아니잖아요. 도리어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재용한테 빅엿을 먹은 거예요. 삼성은 피해자예요. 근데 왜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를 도입합니까? 이재용이 처벌받으면 될 일인데 왜 삼성 전체가 범죄자로 낙인 찍히느냐 이거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재벌 종수 봐주기죠. 그래서 이 이재용을 국정농단 재판에 이제 이재용을 국정농단 공범으로 낙인 찍고 기소한 박영수 특검은 정준영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는데 그런데 같은 서울 고법의 다른 판사가 정준영이 기피 신청될 대상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 박영수 특검의 요청을 기각을 했어요. 특검은 한국 특유의 재벌 체제 속에서는 준법 감시 제도가 실효성이 없고 준법 감시 제도 도입을 양형에 반영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공개적으로 준법 감시 제도의 양형 반영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미국의 법입니다. 미국의 법이에요. 아니 이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왜 미합중국의 연방 양형지침서가 거론이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일단 지금 박영수 특검은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해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서울 고법은 이제 말하자면은 기각을 했는데 그 대법원에서는 상급법원이죠. 대법원에서는 재항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한국일보 저렇게 광고 자본에 삼성 광고 자본에 완전히 오염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한국일보가 그 준법감시위원회를 한층 띄우잖아요. 뭐 한국일보만 아닙니까?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준법감시위원회가 말하니까 천하의 이재용이가 고개를 숙이네, 무릎을 꿇네. 그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정준영 재판장님, 삼성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요. 이재용 부회장님 감옥에 보내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까? 정말 참. 여러분, 삼성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이재용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이거는 이재용 혼자 그 사람 DNA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협력하고 부역했던 이 쓰레기 언론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 아직 정준영 판사의 판결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정준영 판사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만은 후엄정 정영식이가 감옥에 안 보냈잖아요. 이런 중죄를 저질러 놓고도 많이 봐줘서 사법부의 일부 썩어 빠진 판사에 의해서 이렇게 이재용이라는 괴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 불매운동 하고 계십니까? 삼성 브랜드는 하나도 안 삽니다. 노트북도 삼성 거 안 쓰고요. 폰도요 항상 LG 폰 씁니다. 삼성 물건 사지 맙시다. 점점 갤럭시가 좋아서 쓴다 그러는데 갤럭시 폰이 다 그거지 뭘 굳이 삼성 걸 삽니까? 거기 총수를 그 생각을 바꿀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들이 무서우면 됩니다. 소비자들이 물러 보이니까 이념적 소비라고 사운드맨님 말씀하셨네요. 이념적 소비가 아니죠.
부당하고 불이한 기업에 대한 응징입니다. 소비자 운동이에요. 이념적 소비가 아니라. 네. 이거 보니까 하도 삼성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이제 아는 지인 때문에 삼성 화재 했거든요. 제가 삼성 화재 끊었습니다. 딴 걸로 바꿨어요. 화재 보험도. 이제 저희 집에 삼성은 뭐 제가 갖고 있는 무슨 가전제품에 내부 뭐 저기 부속품은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그것까지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삼성 브랜드로 된 건 안 삽니다. 안 사요. 저거는 먹습니다. 가스 명수. 그거는 삼성제약인데 삼성과는 무관해요. 이재용의 삼성과는 무관합니다. 네, 하여튼 뭐 저 카드는 저 신한카드만 쓰고 있습니다. 네, 폰 LG 폰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텔레비전 LG 거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 델? 델은 삼성 거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요 저 카메라는 고프로 거 쓰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보험이 남으셨다고 우리 저 생산적 말하기님, 베스트 제리님 삼성 카드 쓰신다고, 아하, 빨리 좀 바꾸시죠. 네, 적어도 총수 때문에 기업이 안 돌아간다. 이 교훈이 삼성에서 진리로 통하는 날, 정의로 통하는 날, 그때부터 다시 소비하세요. 우리가 삼성 망하게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나쁜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응징할 수 있다. 이 교훈을 심어줘야 소비자들이 행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